자, 보시죠. 107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원칙 부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사례 부분이 나오는데 특례 부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입니다. 건축물이 고도지구.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가 뭐 상업지역, 그리고 여기가 주거지역 이렇게 되고, 이 지역이 고도지구가 여기는 아니고 여기만 고도지구가 형성된 거죠. 근데 건물이 이런 식으로 걸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이 이렇게 걸쳐 있으면 이쪽 부분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건물 중에서 여기만 고도지구에 형성되는 거죠. 원칙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만 제한을 하면 건물이 뭐죠? 여기는 못 올라가고 여기만 올라가게 되죠. 근데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고도 제한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고도지구를 정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비행기 이착륙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높이를 제한하는 거니까 여기만 제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쪽도 같이 뭐 해야 돼요? 제한을 해야죠. 그래서 건물이 걸쳐 있으면 여기가 고도지구에 걸치더라도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보고 다 고도지구에 걸친다고 본다고. 그러니까 건물의 어디? 전부. 됐나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그렇지. 건물이 하나로 돼 있는 거니까 걸치지만 다른 용도 지역에 걸치고 있지만 이쪽 반쪽이 고도지구에 걸친다 그러면 건물 하나니까 다 그게 해당되는 걸 맞겠다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도. 그거 맞아요. 그런데 건물만 그런 게 아니고요. 토지지, 토지. 토지도 이쪽 토지는 고도지구니까 당연히 여기도 높이 제한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고도지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건물은 높이 제한을 하겠지만, 그렇죠? 땅을 굳이 고도지구에 대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세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땅은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 땅만 고도지구를 설정하고 걸쳐 있으니까, 여기는 안 걸쳐 있으니까 이 건물만 적용하고 뭐는 대지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했다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기는 높게 못 짓죠. 여기는 높게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여기는 못 짓지만 여기는 지금 고도지구가 안 걸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하게 돼요? 건물을 높게 짓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돼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비행기가 뜨는데 여기를 낮춰놨는데 여기가 튀어나오니까 여기서 때려 박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사가 가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뭐 그렇게는 안 됐겠죠. 그래서 이야기가 안 되겠다. 땅도 뭐죠? 같이 걸치고 있으면 땅도 같이 전부 다 뭐죠? 고도지구로 설정하자. 그래서 보시면 밑에 1번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는 거.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모두 대지의 전부, 반쪽만 그런 게 걸친 것만 그런 게 아니고 건축물하고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이 시험 문제는 당연히 어떻게 되죠? 건축물만 적용하고 대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일부만 적용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똑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상업지역, 여기가 주거지역입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됐나요? 똑같아요. 여기는 아까 고도지구일 거예요. 이제는 여기가 뭐죠? 방화지구입니다. 방화지구는 뭔지 아시죠? 불을 막는 지구를 설정한 거예요. 왜? 화재 위험이 있어가지고 화재 확산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건물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건물이 이렇게 걸치고 있는데 이쪽이 방화지구잖아, 지금. 그럼 반이 방화지구에 걸쳐 있죠.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화재에 대한 부분은 확산이 될 수 있으니까 이쪽 건물도 방화지구로 적용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용납이 되죠, 여러분들? 이해되죠? 방화지구를 하면 돼요. 그런데 방화지구는 불이 확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막는 거죠. 땅하고 한 게 있어요? 아니, 땅에 불이 붙어가지고 우와 땅이 불났어 이런 거 보셨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땅하고는 관계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방화지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방화지구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뭐만? 건축물만 해당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근데 한 가지만 더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이 건물 하나는 전부 다 방화지구를 적용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경계선이 있죠, 경계선.
두 개 나눈 경계선 여기를 불을 막아주는 방화벽 있죠. 불을 넘치는 걸 막아주는, 불에 대해서 견디는 내화 구조라는 걸 해가지고 방화벽을 한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잘 모르죠? 철근 콘크리트 아시나요? 아세요? 철근 콘크리트? 그래요. 철근 콘크리트, 철근하고 콘크리트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몬드 초콜릿, 아몬드와 초콜릿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 뭐 그런 거예요. 예,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하면 불에 대해 견디는 재료거든요. 그걸 여기다 쌓아놓으면 확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방화벽을 만약에 경계선 했다. 그럼 여기는 건물이지만 방화지구 안 해도 돼요. 방화지구 적용 안 해도 된다고. 여기만 하면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게 단서조항이 붙어요. 보시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이든 용도지구 등 용도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위에 있는 1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 그 동그라미 하세요. 그 전부에 대하여 할 때 그 동그라미, 그 동그라미 하시고, 그 동그라미 했어요? 위에 뽑아서 여기다가 누구예요? 그는 누구예요? 그는 누굴까? 건축물. 누구는 아니에요? 돼지. 됐나요? 이렇게 적어 보시라고. 고도지구는 이 둘 다 적용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방화지구는 건축물에만 적용하는 거고 대지는 하지 않는다는 거. 시험 문제에 바꿔서 나온다고. 아시겠죠? 아니면 건축물 및 대지 이렇게 나온다고. 아시겠죠? 시험 문제 나오는 걸 명확하게 적어놔야 여러분들 아직 안 헷갈려.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건축물만 해당되는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에 따르는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방화지구로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넘겨서 108페이지. 108페이지 보시면 3번 별표 2개. 녹지지역에 걸치는 경우 별표 2개. 16회, 19회, 24회 3번 나왔어요. 16회, 19회, 24번 3번. 16회, 19회에는 계산 문제가 나왔고 24회에는 말 문제가 나왔어요.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거 똑같아요. 우리 앞에서 건물이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에 걸친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여기는 똑같은데 그 지역 중에 하나가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녹지지역이 들어간다는 것 뿐이에요.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똑같아요.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뭐냐면 아까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뭐였어요? 주거지역. 여기가 상업지역 이렇게밖에 없었잖아요. 2개였잖아요. 이렇게. 2개든 3개든 상관이 없어요. 뭐가 없었어요? 녹지지역이 없었다고. 그런데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중에서 2개든 3개든 4개든 반드시 하나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녹지지역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예요. 건물이 녹지지역에 걸치는 경우라고 이게. 아시겠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다른 부분에 걸쳐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 경우에 이 경우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아까하고 똑같아요. 제가 아까 한 거 얘기할게요. 이거 없다고 생각하세요? 2개 중에서 작은 쪽 규모가 얼마? 330제곱미터 이하이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건축 제한은 큰 면적, 큰 쪽 부분에 용도지역을 따른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그리고 건폐로 용도는 가중평균 하면 되고, 그렇죠? 3개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이 중에 하나가 녹지지역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녹지지역이 이렇게 걸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그 녹지지역이 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녹지지역이 330제곱미터 이하인지 초과인지만 확인하면 돼요. 되나요? 자, 얘기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녹지지역이 330제곱미터 이하예요? 초과예요? 초과죠. 그러면 녹지지역이 어느 정도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안 차지하고 있어요?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단독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독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아까 330을 초과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각각 해라고 그냥. 각각에 대한 지역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건물 짓고 여기 건물 짓고 여기 건물 짓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녹지 지역이 330제곱미터 이하죠. 이하잖아 지금 이거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 걸치는 그런 경우는 안 나오니까 고민하지 말라고요. 예? 그렇게는 안 나오니까 그렇게는 건물을 적용해서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고민하지 말라고요. 무슨 말이세요? 예. 안 되는 거 고민하려고 들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녹지 지역 부분에 관한 내용이 200이고 주거지역이 600이고 상업지역이 400인데 녹지 지역이 330제곱미터 이하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똑같다니까요. 아까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중에서 가장 큰 거 뭐? 주거지역으로 해라고 이거. 여기다가 건물 지을 때 전부 다 주거지역으로 해라고요. 걸치게 되면. 작으니까 걸칠 수밖에 없잖아 이게. 작으니까 이 녹지 지역을 이렇게 걸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무사히세요? 네. 하나의 그 건물을 못 지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돼요? 그 얘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단지 이거는 뭐가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녹지 지역이 있는 경우를 얘기한 거예요. 딱 집어서. 녹지 지역이 있는데 그 녹지 지역이 330 이하냐 초과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볼게요. 하나의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또는 용도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 지역으로서 해당 녹지 지역이 대통령 정하는 규모가 330이거든요. 그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말에서 제외한다고. 뭐가 제외하냐면 보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읽었던 거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 있죠. 그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읽을게요. 파란색으로 나온 부분을 제외하고 읽을게요. 하나의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또는 용도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지웁니다. 지금 지우라는 게 아니고 안 읽을게요. N은 원칙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각각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건축물, 토지, 규정 그냥 적용해라고요. 각각. 그럼 이 말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가로 한 부분에서 330 이하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제외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중에서 어떤 거? 가장 큰 면적을 해라는 얘기예요. 원칙을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원칙이 뭔데요? 앞에서 했던 거.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각각 한다는 얘기는 330제곱미터는 제외했으니까 330제곱미터가 아닌 경우잖아요. 이걸 얘기한다고. 아닌 경우. 그 말은 없지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고민할 게 없다고. 여러분이 고민할 게 없이 앞에든 뒤에든 그냥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뭘로 하면 되고 그 중에 가장 큰 거 찾으면 돼요. 근데 330제곱미터를 뭐 하면 작은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뭐 하면 초과하면 각각 하면 된다고 그냥. 건축 제한을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단지 지금은 뭐냐면 그 아까는 뭐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중에서 여기가 600이고 여기가 300일 때 둘 중에서 뭐라고 했어요? 작은 규모가 330이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냐면 여기 녹지 지역이 들어가면 녹지 지역이 330이냐 330을 초과하냐 그거 따진다고. 그게 다른 거지. 모든 것들은 똑같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와 초과인 경우를 딱 따져놓고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하고 가장 큰 거 가장 큰 면적을 가진 용도를 따지면 되고 그 다음에 초과할 때는 각각 근데 여기서 이 초과한다는 이 면적 자체 부분이 뭐냐면 녹지 지역이 있을 때는 녹지 지역만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녹지 지역이 없을 때는 그 중에서 뭐 작은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냐 초과냐 그거 보시면 된다고. 절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뭘 때 이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된다고. 무슨 말이세요? 결론 하나예요. 330 이하일 때는 뭐 한 거? 가장 큰 면적 330 초과하면 각각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건축 제한에 이런 것들.
그런데 이때 이 330을 적용하는 게 녹지 지역이 없을 때에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쪽 면적이 330이냐 이하냐 초과냐 따지면 되고, 녹지 지역이 있으면 녹지 지역이 330제곱미터 이하냐 이거 따지면 된다고. 무슨 말이가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원칙. 자, 그러면 볼게요. 24회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령상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번 저층 중심에 편리한, 나왔네요. 편리한 뭐죠? 일편단심, 일반 주거인데 저층이니까 1종. 제1종 일반 주거인데 제2종 전후 주거니까 틀렸네요. 네. 두 번째,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을 배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준공업 지역으로 한다.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을 배치하기 위한 것은 뭐죠? 일반 공업 지역이죠. 일반 공업 지역. 그 다음, 공유 수면의 매립구역이 2 이상의 용도 지역. 포인트가 뭐예요? 공유 수면이에요. 그냥 건물이 2개 이상의 지역에 또는 지구에 걸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공유 수면일 때는 딱 2개밖에 없어요. 목적이 같으면 그 옆에 있는 걸로 하면 되고, 목적이 다르고 이웃하고 있거나 걸치면 무조건 도시군 관리 결정으로 하면 돼요. 끝이에요, 그게. 그러면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다고 그래. 볼 것도 없어요. 걸쳐 있으면 뭘로 결정하면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돼요.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구 아니라고. 순간적으로 이게 지금 하는 거하고 헷갈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 낸 거예요, 출제자가. 야, 공부 좀 했겠지. 공부 안 한 사람은, 제가 얘기했잖아, 공부 안 한 사람은 뭘 해도 헷갈리지 않아요. 무슨 아세요? 뭘 헷갈리겠어. 이거 공부를 안 했는데 헷갈릴 이유가 뭐, 공부를 해야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헷갈리는데 공부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아세요? 헷갈리다는 얘기는 이제 공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안 하면 안 헷갈립니다. 절대 헷갈릴 수가 없어요. 무슨 아세요? 공부를 안 하면요, 머리가 아플 일도 없어요. 무슨 아세요? 공부를 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머리도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아세요? 공부하니까. 네. 그래서 가장 큰 면적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도시지역에 대해서 세부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폐율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이니까 뭐예요? 그렇죠. 자연녹지 지역이 되는 거죠. 틀렸죠? 무슨 녹지요? 보존녹지가 돼요. 보존녹지. 그 다음에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에 걸쳐있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각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조합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제외한다는 얘기는 예외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30 이하는 제외한다는 건 예외적인 사항이잖아요. 원칙은 무조건 각각 하는 거예요. 왜? 330제곱미터를 뭐 하니까 초과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답은 5번 옳은 것은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5장 전체적으로 설명드렸고 구역 부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용도 구역에 대해서 암기해야 될 사항, 암기장 부분 볼게요. 암기장이 핫하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교수님들이 암기장을 되게 많이 따라하세요, 이제. 제가 처음 작년에 시작했는데, 그럴 때도 안 보던데, 이제는 이게 좋다는 걸 알거든요. 이걸로 합격자의 결정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다투어, 이제는 만들어내시기 시작합니다. 자, 보죠. 자, 좋은 거는 뭐 많이 만들면 되죠, 뭐. 서로 좋은 거 하면. 그러면 또 합격생들도 더 많이 생기니까. 뭐 좋죠. 자, 이렇게 돼. 용도구역에서, 자,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은 누가요? 시도지사가 안 돼요. 대도시장도 안 돼요. 누구? 국장. 그렇죠. 국장. 그래서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장관이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의 도시개발을 제한할 때 하면 개발 제한구역. 그게 국장이 합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구역,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장. 그렇죠. 수산자원보호, 해양수산부 장관. 그렇죠.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 원칙적으로 누구예요?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하면 국장.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입지규제 채수구역은 도시도 없죠. 시도 없죠. 그러니까 다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누구예요? 국장,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장은 입지규제 채수구역 지정 또는 변경을 뭐로?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64번.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 시가화 조정구역입니다. 그럼 시가화 유보 기간은 몇 년부터? 5년 이상부터 몇 년? 20년 이내 기간으로 뭐로 결정해요? 관리계획. 그렇죠?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시가화 유보 기간이 끝난 날 언제?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고요. 이 경우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뭐 해야 돼요? 고시해야 돼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65번. 시가화 조정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발 행위가 금지되어 있지만 도시군 계획 사업은 어떻게 해요? 공익상, 국방상, 국방상, 공익상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서의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요청에 의해서 국장이 시가화 조정구역에 지정 목적 달성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도시군 계획 사업만, 이것만, 그래서 이 해당되는 것만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시가화 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의 경우에는 농업이나 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중 대통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그리고 공익시설, 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에 한정하여,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그렇죠, 받아서 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죠. 그 다음 67번.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이 부심이나 도심이나 부도심 생활권은 이건 뭐로 정한다고 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중심지역을 얘기하고 철도 역사나 터미널, 항만, 공공, 청사,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거점 역할하는 소유를 중심적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리고 몇 개 이상의 노선이요? 3개가 하나로 만나죠.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1km 넘었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내.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무슨 지역? 주거하고 공업, 상업 아니에요? 공업 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에서 도시경제 기반이 있죠.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그 밖에 창의적인 지역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 이게 추가로 들어간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말고 할 수는 없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적용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69번.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규모가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가 얼마냐면 33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이 걸칠 때는 얼마?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뭘로 하고?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에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에 가장 큰, 즉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건축물도 하고 또 그렇죠. 대지도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라는 건 어디에 해당돼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물의 대지에. 건축물만 해당하는 거 맞죠? 대지는 아니에요. 둘 다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에 대해서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에서 해당 녹지에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용도구역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109페이지죠. 국토계획법 중에서 6장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6장 109페이지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 여기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뭐 두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한 문제. 작년에는 여기서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올해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죠. 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잘 보세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결정하는 사항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2개 남았어요. 2개. 이제 지금 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정말 이게 결정권자를 정할 때 여러분들 국토계획법은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딱 정리가 되는 게 이것들이 전부 다 이것도 그렇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결정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맞죠? 그럼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누구도 가능하냐면 원래는 시장 군수가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장 군수는. 그나마 결정권 준 거는 규모가 큰 대도시 시장한테 줬다고요. 시장 군수는 아예 결정권이 없어요. 세 번째 서열이니까.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만큼은 자기네들이 뭐 한 거, 입안을 한 것은 자기네들이 뭐 알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제일 잘 아니까 빨리 또 결정을 해야 되니까 시장 군수한테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들어가게 돼요. 그럼 잘 보세요. 대도시 시장은 넣을 필요가 없죠. 시장 군수할 때 시장에 대도시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도시가 빠지는 거예요. 빠지고 여기 대신에 뭐가 들어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새로운 걸 외우려고 들지 마시고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결정되는 사항은 국장,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장이에요.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도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대도시장이 빠지면서 시장 또는 군수가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110페이지 보세요. 110페이지에 보시면 1번 지구 단위 계획 부분에 대한 개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도시를 개발하잖아요. 우리 도시군 계획 시설을 가지고 도시군 계획을 가지고 개발을 해 나가는데 진행지구인 개발 대상 지역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그 개발되는 대상 지역은 어디예요? 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중에서 다가 아니고 뭐죠? 일부를 보완하고 싶은 거예요. 보완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완하고 싶으냐면 이게 일반적으로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 대한 계획은 평면적인 계획이 이루어지거든요. 땅이니까. 근데 보통 지어지는 거는 건물이죠. 건물은 입체적으로 계획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군 계획이라는 것은 전부 다 땅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평면적인 계획만 되는 거예요. 개발을 할 때. 그런데 이게 평면적 계획만 되는 게 아니고 좀 뭔가 입체적인 계획도 나와야 뭔가가 뭐죠? 하나가 건물들도 조화가 이룰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개발 계획이 있는 것 중에 뭔가 좀 평면상의 계획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구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 구역을, 그 지구를 묶어가지고 블록으로 형성해서 지구 단위 개념으로 계획을 짜겠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개발 계획 사항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왜? 건물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되니까,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나중에 이거에 대한 뭘 할 때는, 결정을 할 때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심의를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만 하는 게 아니고 건물도 같이 하는 거니까 뭐죠? 건축계획위원회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그래서 18회 시험에 나왔어요.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 동그라미 하세요. 어디? 일부죠. 전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전부를 다 할 수 있어요? 일부를 보완하는 거예요.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에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부를 전체 중에서 일부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딱 묶어주면 일반적으로 정비 계획이라는 것은 건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발하는 방식인데 지구 단위 계획은 뭐 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묶어가지고 개발하는 그런 개념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건물과 건물들이 뭐가 되도록 조화가 이루도록 스카이라인이 맞도록 이렇게 된 거예요. 미관이 맞도록 형성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거 딱 하나씩. 그래야 이게 도시가 개발하는 좀 입체적으로 개발되고 그 다음에 조화가 되는 거지. 이쪽 따로 이쪽 따로 하면 이상하잖아요. 도떼기 시장도 아니고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그러면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수립을 하기 때는 제일 먼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기준 누구예요? 국장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25회, 27회 두 번 나왔어요.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고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는 거. 그리고 111페이지 보세요. 3번. 그러면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뭐부터 정해야 돼요? 뭐부터 정해야 돼요? 구역. 지구 단위 계획을 하고자 하는 구역부터 정해야 되잖아요. 구역을 정해야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3번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3번 별표 3개 했죠? 안 했나요? 3번 별표 3개 하세요. 3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는 결정권자입니다. 15회, 18회, 24회, 27회 4번 나왔어요. 누가 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아까 얘기했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시장 또는 군수. 그렇죠?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입안한 것은 직접 결정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뭐 하겠다? 결정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뭐부터 해야 되냐면 지구 단위가 되는 계획 구역부터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그 지정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 크게 나눠서 이겁니다. 도시 지역이 있을 거고요. 도시 외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도시 지역은 얘기해 주세요. 주, 공, 쌍, 록을 얘기하는 거고 도시 외 지역은 관, 농, 자,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구 단위 계획은 뭐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개발하기 위해서. 그게 난개발이 되지 않고 체계화되기 위해서 묶은 거잖아요, 미리. 그러니까 당연히 도시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는 대상에 될 수 있죠. 근데 약간 의문점이 가는 게 보존의 목적을 가지는 도시 외 지역도 지구 단위 계획을 묶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묶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도시 외 지역 전체는 아니지만 도시 외 지역 중에서 우리 관농자 중에서 개발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있죠. 개발의 목적일 때는 도시 외 지역도 지구 단위 계획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시험 문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도시 외 지역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러면 도시 지역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눠요. 임의적 지정. 임의적 지정은 뭐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필수적인 지정은 반드시 뭐죠? 지정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시험 문제는 두 개를 바꿔야 돼요.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면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다르잖아요. 할 수 있다는 임의적인 거고 하여야 한다는 필수적인 거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험 문제에서 그거를 두 개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 외울 필요 없어요. 하다 보면 하여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외울 필요 없다고. 보통 원칙이 뭐예요? 하여야 한다. 예외가 뭐예요?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원칙이 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외적인 게 뭐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원칙 예외가 아니에요. 어떤 케이스는 반드시 해야 되고 어떤 케이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는 항목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이거는 그 자체가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많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를 동그라미 쳐서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거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임의적인 지정은 할 수 있다. 필수적인 지정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다고. 되죠?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 111페이지에 1번 임의적 지정 가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지정할 수 있다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 있다. 별표 3개. 17회, 18회, 20회, 24회, 25회, 27회, 28회. 나올 때가 됐죠? 예. 이건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임의적인 지정. 그래서 보니까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박스에 나와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자, 동그라미 치세요. 전부 또는 뭐죠? 일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뭐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자, 조심하실게. 자, 여러분들. 아까 우리 하면서 지구 단위 계획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일부만이라고 얘기했죠. 지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전부하고 뭐죠? 일부. 무슨 얘기냐면 헷갈리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거는 왼쪽에 110페이지 보시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전체 다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이잖아요. 이걸 전부 다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부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일부가 정해지죠. 그럼 그 일부를 전부 다 할 수도 있고 부분만 해도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도시개발을 하고자 하는 수립 대상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전부 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어야 돼요? 그렇진 않아요. 어떻게 묶어요, 이거를? 서울특별시를 어떻게 다 묶냐고. 그게 아니라고요. 서울특별시 중에서 어디만? 농구만 지구 단위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여기만 묶어요. 근데 농구 중에서 그 구역이, 그 일부 구역이 정해져서 이게 일부 구역이라고요. 전체 수립 대상 지역 중에서. 그럼 일부인데 이 일부를 다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요? 반만 할 수도 있다고요. 무슨 말이가 돼? 일부 중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 얘기 헷갈리면 안 된다고. 됐죠? 그러면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밑에 1번부터 몇 번까지 나와요? 9번까지 아니에요. 넘겨보세요. 예, 12번까지 나와요. 장난 아니죠? 와, 이거 어떻게 하느냐? 앞자를 따야 됩니까? 앞자를 왜 따요, 이거를? 앞자 따는 순간에 내가 딸리는 수도 있어요. 예, 이거 따면 안 돼요. 예, 이거는 앞자 따는 게 아니고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지구 단위 계획은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개발하기 위해서.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개발하는 땅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개발되지 않는 보존이나 이런 목적으로 하는 땅은 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이 땅이 개발하는 땅이냐 개발하지 안 되는 땅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발하는 땅이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요. 근데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보존 목적으로 있다고요. 그럼 이건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고요. 그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는 지정 대상 박스에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용도지구.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 지구를 정해가지고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개발을 못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절로 가는 거죠. 그 다음 도시개발구역. 아니 모르더라도 뭐라고 돼 있어요? 개발하는 구역이래요. 그럼 정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거 왜 외우냐고요. 자 보세요. 그 다음 느낌이 오죠? 개발을 제한돼 있잖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가는 거예요. 가. 그죠? 자, 그런데 다시 와봐. 야, 다시 와봐. 왔어요. 그런데 이게 해제됐어요.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됐다고. 자기가 이제 뉘우친 거예요. 아, 나를 받아줘. 그러면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야 돼? 근데 해제 안 하면 안 받아줘요. 아, 그다음 자 정비하는 거는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다음 택지 개발이죠. 그렇죠? 네. 그다음 대지를 왜 조성했어요? 개발하려고. 저로 가. 그다음 개발 밀도 관리고요. 이제 실력 발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뭔지 아시죠? 이제 개발이 너무 많이 돼 있어가지고 더 이상 개발하면 안 돼. 그래서 강화한 거죠. 그럼 개발을 억제하는 거잖아 이게. 그럼 절로 가면 돼, 안 돼요? 안 돼. 일로 가.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산업단지 개발이잖아요. 네. 그 다음 관광단지, 관광특구 우후 개발해야 되죠. 절로 가야죠. 네. 그 다음 시가와 초정구역 개발하는 거 아니죠. 유보하는 거잖아요. 일로 가. 자, 개발 제한 구역, 도시자원 구역 안 되죠. 시가와 초정구역 안 되죠. 공원 안 되죠. 그런데 해제됐대요. 그럼 되죠. 그 다음 녹지지역 안 되죠. 근데 녹지지역에서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지역으로 변경된대요. 그러면 들어와야죠. 그 다음에 새로 도시지역으로 뭐 했대요? 편입을 했대요. 그 구역 중에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당연히 묶어줘야죠. 그렇죠? 그 다음 도시지역 내에 주거나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가 하면 완화죠. 우리 복합적인가 완화, 제한하면 강화지만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 장관 요건에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렇죠? 됐나요? 다 주면 다 했어요. 그러면 이걸 왜 앞자를 따서 외우냐고. 무슨 말이세요? 앞자를 따는 순간에 아까 얘기했죠. 그냥 딸려요. 안 돼요. 그래서 개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뭐는 외우셔야 되냐면 이건 외우셔야 돼요. 필수적인 거는. 그거는 이제 외우셔야 하는데 볼게요. 자, 111페이지 넘기지 마시고 111페이지 1번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제가 문제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맞추길 기원합니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취락지구. 취락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대상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절대 의심하시면 안 돼요. 제가 눈에 얘기했지만 의심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용도지구, 다시 얘기합니다. 용도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용도지구 종류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자, 얘기해 주세요. 지구 방제는 취한 어디에 속해요? 용도지구에 속하죠. 그러면 얘네는 그러면 얘네 자식인데 얘네 부분 안 된다 그러면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에요? 그렇잖아. 이게 되면 이것도 되는 거죠. 예외적인 사항이 없었잖아요. 무슨 아세요? 그러니까 취락지구가 나와도 왠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취락지구가 뭐냐면 이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한 군데 집단적으로 모으는 걸로 해서 개발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나름대로. 무슨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도 뭐로 봐야 돼요? 그럼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어줘야죠.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당연한 거고 3번. 정비구역하고 그 다음에 4번은 택지개발 촉진법에 대해서 택지개발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 있죠. 이 두 가지가 자 이거 보세요. 우리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을 묶었어요. 그러면 정비구역을 위한 정비사업을 해야 안 해요? 정비사업 해야죠. 그럼 정비사업을 완료했겠죠.
완료하고 난 뒤에 보통 강산이 몇 년 뒤면 변하죠? 10년이 딱 지나요. 사업이 끝난 후에 10년이 지난다고. 그러면 노화가 되고 문제가 좀 돼야 안 돼요? 되겠죠. 그럼 그때 되면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정비를 한번 한 거잖아요. 정비를 한번 한 건데 딱 그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나면 이걸 그 상태에서 그냥 두게 되면 이 자체 부분이 뭐냐면 자기들 마음대로 뭐냐면 개발을 또 해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아세요? 그래서 딱 10년이 지나면요. 개발 사업을 하고 지나면 무조건 필수적으로 뭐 해야 돼요? 묶어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을 묶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금 뭐죠? 이게 체계적인 상태가 된다고. 뭐도 마찬가지냐면 택지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택지 개발 사업을 하겠죠. 사업을 했다고요. 사업하고 난 뒤에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게 또 뭐냐면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도시가 또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딱 맞춰놨는데 이게 또 이상하게 한다. 10년 지나면. 그래서 우리 기억나시죠? 뭔가를 계획을 수립할 때 몇 년 단위? 10년 단위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딱 지나고 난 뒤에 10년이 지난 지역은 다시금 지구 단위 계획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무조건 뭐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정택이 있죠, 정택이. 정택이잖아, 지금.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 정택이 앞으로 우리가 공법에서 정택이가 나온다. 그러면 정비구역하고 뭐죠? 택지개발이 지구예요. 알겠죠? 그렇게 돼. 정택이. 조금 더 뒤에 가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그리고 산업단지, 그리고 관광단지, 그리고 동그라미 8번 보세요.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뭐 한 거? 해제한 거. 자, 여기 중에서 시가와 조정, 개발제한구역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말고 시가와 조정구역 있죠?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 나오죠?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공원은 면적이요.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지역이 되면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묶어 놓지 않으면 개발 자체가 지 맘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 무조건 뭐냐면 필수적으로 묶어야 돼요. 뭐하고 뭐는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어디? 공원은. 나머지는 만약에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안 돼요. 그럼 그냥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녹지 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 주상공 지역으로 변하는 게 있죠. 녹지 지역이 뭐로 변하는 거예요? 주상공으로 변경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뭐 하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데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지역은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는. 필수적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9번 아까 얘기했고, 그러면 동그라미 9번 보시면 도시지역 내에 주거,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나오죠. 그 대통령령으로 해당하는 지역이 뭐냐면 넘겨보시면 112페이지 보세요. 112페이지에 요건 중에서 기역, 니은, 티글, 리얼 나와요. 맨 위에 조그만 글씨로. 그 중에 디귿만 체크하세요. 디귿만. 우리 입지 규제 최소구역 할 때 나온 거 있죠. 그 내용과 똑같아요.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몇 킬로?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됐죠? 그러면 거기까지가 뭐가 된다고요? 임의적인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아까 반드시 해야 될 경우는 4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걸 다시금 113페이지에서 정리합니다. 2번 필수 지정. 지정하여야 된다. 별표 필수 지정. 하여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뭐 해야 돼요?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가로 1번 보시면 가로 1번이 17회, 20회, 24회, 27회 4번 나왔어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끝난 후, 그러니까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 지구 있죠. 그 정비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 사업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업이 끝났다고요. 끝난 후에 몇 년? 10년이 지난 지역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반드시 묶어야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정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가 10년이 됐어요. 10년 되면 필수 친구죠. 에이, 10년 동안 싸우지 않고 같이 지내면 헤어지지 않으면 필수 친구죠. 그래서 정택이하고 저는 우정이 10년 친구예요. 10년 친구. 그래서 10년이 지난 친구들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요건이라고요. 됐죠? 그렇게 되고 2번 가로 2번 15에 17 두 번 나왔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체계적 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얼마예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1번 보시면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어디죠?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입니다. 시가 조정구역과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인데 그곳이 원래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시가 조정구역이나 그냥 공원에서 해제한다 그러면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면적이 얼마일 때만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필수적으로 해야 돼. 무조건 묶어야 돼. 해야 한다. 다만 이게 만약에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는 거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아예 녹지지역으로 묶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요. 또는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 등으로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계획이 없으면 개발 계획이 없는데 뭘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녹지지역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그냥 할 수 있다예요. 그런데 이게 면적이 얼마일 때? 30만 제곱미터 이상 될 때 우리는 필수적으로 본다고요. 됐나요?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제 친구 중에 아까 누구 있다고요? 정태기. 정태기가 몇 년 됐다고요? 10년이 지난 친구예요. 와, 너무 고마운 게요. 이 친구가. 제가 녹지가 하나 있는데 그 녹지를 주상공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녹지를 주상공으로 바꾸려는 시공을 하는데 30만 원만 달래요. 와, 진짜 친한 친구, 진짜 찐 친구죠. 제가 뭐예요? 제가 뭐 했다고요? 10년 지난 친구라고요. 누가요? 정태기가. 그런데 뭐 한다고요? 녹지를 뭐로 바꿨다고요? 주, 공, 상으로 변경하는데 그런 시공을 했다고요. 시공하는데 얼마 달라고요? 30만 원만 달래요. 300만 원도 아니고. 진짜 필수 친구죠. 그죠? 영일만 친구가 아니고 필수 친구예요. 그죠? 시공 뭔지 아시죠? 시가 조정구역 또는 공원이 30만. 됐나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이거는 필수 친구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필수 친구 아니면 이렇게 안 해줘요. 그죠? 필수 친구니까. 정태기가 10년 지난 필수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녹지를 주공상으로 바꾸는데 어떻게 해요? 시공하는데 30만 원 받겠다고. 그럼 지금 이 경우가 30만 원에 해당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됐죠? 녹지를 뭐로 바꾼다고요? 주, 공, 상으로 변경하는 시공을 얼마 주고요? 30만 원만 주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와, 진짜 필수 친구죠. 사랑한다 친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필수 친구.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보세요. 27회 시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맞나요? 그렇죠. 그 다음 시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 다음 아시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당황하시면 안 돼요.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잖아요. 이거 대신에 시장 또는 군수 나오면 당황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할 수 있어 없어요? 개발이니까.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정할 때 이걸 전체를 다 할 수도 있지만 일부를 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은 누구요? 국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개발해도 되네 이거. 사업이 끝난 후 몇 년? 10년이 지난 지역. 우리 정택이잖아요. 정택이 10년 지난 우정이잖아요. 10년 필수 친구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용한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맞잖아요. 이렇게 돼요.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아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개 노선? 최소 3개 노선 이상 돼야 돼요. 3개가 하나를 만나죠. 1km 이내가 돼야 돼요. 틀렸죠. 5번 답. 됐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113페이지 밑에 보시면 그러면 어디 설명했냐면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거예요. 도시 지역까지 설명했고, 그럼 제가 도시 외 지역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도시 지역 외 지역도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 조건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지정 조건 위에다가 이렇게 하고 가능, 왜냐하면 시험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능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도시지역 외 지역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가능.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24회, 28회 두 번 나왔습니다. 자, 밑에 볼게요. 도시지역 외 지역을 뭐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뭐 하려면? 지정하려는 경우. 자, 하려는 동그라미 하세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하여야 한다예요?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하려는, 하여야 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도시지역일 때만 필수하고 의미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필수 의미 없어요. 그래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만 가능한 거예요. 가로 1번.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50% 이상.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무슨 관리지역?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 또 나옵니다. 제가 관리지역 우리 배웠죠? 관리지역 종류 얘기해 주세요. 보, 생, 개정. 이 중에서 도시지역에 가기 전에 준 도시개혁으로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게 있다고 그랬죠. 도시지역이 다 소용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조금 소용하고 있다가 나중에 도시지역으로 편입해 줄게 이렇게 약속한 곳이 어디예요? 그래서 계획관리는 개발이잖아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구단위 계획은 뭐하고 관계있다고요? 개발. 그러니까 계획관리 지역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계획관리 지역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몇 % 이상이? 그렇죠. 도시 외 지역인데 계획관리 지역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획관리 지역이 50% 이상은 돼야 된다고요. 그거 하나만 체크해 주시고 밑에 세부사항은 안 해도 돼요. 넘겨서 114페이지 쭉 나오죠. 뭐 기억, 니은 2번 뭐 쭉 나오는데 안 해도 돼요. 맨 밑에 내려와서 가로 2번 개발진흥지구 나오나요?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개발진흥지구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 당해 개발진흥지구가 다음 지역에 위치할 것. 뭐냐면 동그라미 기억 15회 때 나왔어요. 뭐만 체크하냐면 주거개발진흥지구만 밑줄 거세요. 밑줄 거란 거만 꺼세요. 주거개발진흥지구를 밑줄 거세요. 옆에 보면 복합개발진흥지구도 있어요, 없어요? 그 왜 밑줄 안 껐냐면 그건 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가 있고 동그라미 니은은 포함이 안 된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시험지 잘 안 낸다고요. 그래서 주거개발진흥지구 밑줄 긋고 주거개발이잖아요. 근데 이 주거개발진흥지구가 무슨 지역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개발관리 지역 안에 있어야 돼요. 밑줄 꺼놓으셔야 돼요. 두 가지 다.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주거개발이죠. 주거개발, 주거계획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잊어버려요, 이거. 주거개발진흥지구가 나오면서 계획관리가 아니고 생산관리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리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주거개발지, 주거계획, 이렇게 아시죠? 네. 동그라미 니은은 18회 시험에 나와요. 18회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주거개발이 아니죠. 뭐예요, 이건? 산업, 유통개발이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산업유통은요, 당연히 계획관리는 들어갈 거예요. 계획관리는 개발이니까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관리에서
관리가 세 가지가 있었잖아. 관리가 뭐였어요? 보, 생, 계. 이건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죠.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무조건 안 된다고. 보존은 개발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유통이 나왔잖아요. 그럼 뭐 해서 농사를 해가지고 물품을 만들어서 유통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생산관리, 해당하겠네요. 계획관리는 무조건 되는 거. 또 유통이니까 우리 도시 외 지역 중에서 뭐 있었어요? 자연환경 보존은 안 되죠. 누구? 농림이 있었잖아요. 농림. 무슨 말이가 돼요?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하나에 속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누구는 안 돼요. 누구는 안 돼요. 기업. 누구는 안 돼요.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주거잖아요. 에이, 그 포인트만 알면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주거는 생산이 아니잖아요. 농사가 아니잖아요. 유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거는 뭐가 아니에요. 농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올 수가 없다고. 근데 시험 문제 그게 온다고. 이게 솔직히 외우는 게 아니죠. 솔직히 얘기하면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잊어버려서 제가 주거개발할 때 주거계획 이렇게 기억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유통이나 산업에 대한 개발진흥은 개발관리는 당연히 들어가고 유통을 해야 되니까 농업에 대한 생산관리 그리고 농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산하니까 농림지역은 당연히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로 3번 23회 때 나왔어요. 용도지구를 폐지했어요.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뭐 했어요? 아니,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 안 했으면 솔직히 상관이 없는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했다면서요. 그럼 그런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25회 때 이렇게 나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죠. 그죠?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해제가 된 구역 중 해제가 되면 아시죠? 원래 이거 지구단위 계획 구역 돼야 안 돼요. 근데 뭐 하면 돼요? 해제하면 돼요. 그러면 계획적 개발 관리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될 수 있죠. 하여야 한다 아니잖아요. 두 번째, 도시지역 외 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요. 그냥 그걸 폐지했다 그러면 못하는데 그 용도지구에서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했대요. 그런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오케이죠. 땡큐죠. 그 다음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누가 해요? 시장 군수한테 권한 줬잖아요. 그러면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면 되죠. 그 다음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은 누가? 기준! 국장. 뭐 시도의사가 국장과 협의해요. 국장이 그냥 하면 되지. 그렇죠? 협의 안 해요. 예. 그래서 협의 송해가 자기가 뭐죠? 전국 노래자랑 할 때 전국 노래자랑 이렇게 하잖아요. 협의하는 거 봤어요? 자기가 하지. 협의 안 하잖아요. 자기가 하지 그냥. 그렇죠? 예, 다 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 답은 4번, 5번. 주민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제한하는 거 있었잖아요. 주민이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 할 때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입지가 어떤 입지였어요? 용산기지였잖아요. 입지가 들어갔잖아요. 이제 입지가 용산기지예요. 그럼 입지가 용산기지인 경우 용산기지 나왔네요. 그럼 이거 입안 제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물어본다고 이게.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앞에 깼던 거 계속 체크아웃 또 하는 거예요. 맞죠?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뭐냐면 115페이지 보시면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이거예요. 오케이, 알겠다고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 동그라미 1번 별표 3개. 동그라미 1번 별표 3개. 15회, 17회, 20회, 21회, 28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 단위 계획에는 다음 사항 중에서 디귿하고 미음, 밑에 보시면 박스에 디귿, 미음 동그라미 쳐주세요. 디귿, 미음. 이건 필수. 디귿하고 미음 동그라미 치고 앞에다가 필수라고 적어놓으세요.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항. 지구 단위 계획을 우리 짤 때 들어갈 내용 중에서 반드시 들어갈 내용은 디귿하고 미음입니다. 딱 봐도 디귿 볼게요. 뭐냐면 지구 단위 갈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기반시설이죠. 필수죠, 이거는. 기반시설의 배치하고 규모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 입체적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뭐죠? 용도를 제한한다든지, 이건 들어가면 안 돼, 이건 못 들어가 하는 거, 용도 제한.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뭐죠? 옆으로, 위로, 또 위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 1+1이에요. 건폐율 나오면 용적률 나오고, 용적률 나오면 높이 나와요. 1+1. 이 디귿하고 미음이 뭐가 된다고요? 필수라고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빼도 될 수 있는 건데 디귿하고 미음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위에 동그라미 기억 볼게요. 기억.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여러분들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뭘 바꿀 수 있대요? 용도 지역을 바꿀 수 있대요. 세분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대요. 우와. 그럼 용도 지역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용도 지역 많잖아요. 용도 지역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뭐 도시 지역 중에서 뭐 제1종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걸로. 오. 그다음에 용도 지구도 뭐죠? 바꿀 수 있대요. 이야. 용도 구역 빼고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는 바꿀 수 있대요. 구역은 이제 제한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안 되고, 지역과 지구는 세분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고요? 변경할 수. 그러면 이런 거 있죠. 용도 지구 중에서 무슨 지구를 무슨 지구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가능한 거예요. 무슨 지역을 무슨 지역으로 바꾸는 것도 어디서 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지구 단위 계획에서 가능한 거예요. 오, 야. 그리고 디귿하고 미음하고 얘기했고, 그 다음 비읍. 비읍 보세요. 비읍. 건축물의 배치나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선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지구 단위 계획에 들어갑니다. 근데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고 일반적인 내용. 그리고 환경관리 계획, 경관 계획, 그리고 이형이 개정됐어요. 교통처리 계획 맞는데 앞에 글자가 들어갑니다. 보행, 안전 등을 고려한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적어놓으세요. 교통처리 계획 앞에다가 추가로 들어간 말이 생겼어요. 보행, 안전 등을 고려한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보행, 안전 등을 고려한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보행, 안전 등을 고려한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보행, 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 이게 개정되면서 1월 12일 날 개정됐죠. 그러면서 이게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뭐 그렇게 뭐 어렵고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돼 있어요.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21일 때.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포함돼야 될 사항이 아닌 거 물어봤어요. 반드시 포함되는 거 우리 뭐였어요? 기반시설, 그리고 용도 제한,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1+1이에요. 자, 찾아주세요. 2번 맞죠? 3번 높이 제한 맞죠? 그리고 용도 제한 맞죠? 그리고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맞잖아요. 건축선은 필수적인 거 아니에요. 그냥 계획 내용이 들어가는 거지. 자, 됐죠? 근데 이렇게도 나왔어요. 이게 이렇게도. 15회 때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찾는 겁니다. 1번. 자연 녹지 지역에 지정된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근린 공원이 해제된 거예요. 근데 공원이 해제될 때 필수 조건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돼요. 근데 10만 제곱인 공원이에요.
이 공원이 해제된 그 당해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한다예요? 할 수 있다로 해야죠. 이렇게 나온다고. 무조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서 복합 개발 진흥지구를 산업육통개발지구로 변경할 수 없다. 자,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지구를 다른 지구로 바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까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는 바꿀 수 있다 없다? 쏘르륵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된대요. 근데 없다고 그랬네. 틀렸네요. 세 번째.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주거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왜 사람들이 지구 단위 계획에 목을 매는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왜 용상기지 부분에 관한 형태를 하면서 왜 사람들이 땅까기 이때 아니면 생각해보세요. 이때 아니면 이걸 안 하면 이거 아닐 때는 이거 용도 바뀌기가 쉽지 않거든요. 가격 차이가 왜 가격 차이 나는지 아시죠? 뭐가 달라져요? 그렇죠. 용적률 건폐율이 더 많이 짓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서. 무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생산관리지역에 지정된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 개발할 수 있다. 보세요. 주거개발이죠. 자, 주거개발은 주거를 개발하는 거죠. 생산관리는 어디에요? 농지잖아요. 왜? 이거 자체 부분 형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농지 부분에 관한 형태에서 만드는데 주거하고 관계 있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거계획관리, 지구계획 기억나시죠? 그래서 4번은 생산관리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계획관리의 지역에 지정된 주거개발지구는 지구단위 수립을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없어요. 그 다음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누가요? 시장 군수가 하는 거죠. 오히려 답은 더 쉽게 나왔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그런데 이거 자체가 문제가 깔끔한. 그래서 15예지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15예 잘 안 보잖아요. 다른 교수님도 안 보는데 공법은 이게 15예지만 봐야 될 문제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좋은 문제들. 이게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나오거든요. 그럼 됐죠? 이렇게 됐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수립 기준 안 보셔도 되고 넘겨서 116페이지 보세요. 116페이지. 116페이지 보시면 심화학습 별표 3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건축 기준의 완화 적용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건축 기준이 뭐죠? 완화 기준. 1번. 두 가지입니다. 도시지역 내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의 완화 적용이 있고 넘겨보시면 118페이지에 2번. 도시지역 외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지역에도 할 수 있고 도시 외 지역에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한 거 있죠. 그럼 그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 했다고요. 하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건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적용이 있다고요. 완화할 수 있는 적용이. 그게 1번은 도시지역 뭐죠? 내 일대입니다. 도시지역 내 일대. 도시지역 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은 동그라미 1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뭐를?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를 제공하는 경우일 때는 가로가 돼 있었어요. 내려오세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내려오면 그럴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 단위 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완화. 자, 여기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도시지역 있죠. 도시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했잖아요, 우리. 했는데 건축을 할 때 완화할 수 있다고요. 언제 완화할 수 있냐면 이게 그 지구 단위 계획 개발을 할 때 민간업체가 공공이 되는 성격을 가지는 학교 있죠, 학교. 학교를 지어가지고 기부 체납하는 거예요. 학교를 지어가지고 이거를 내가 줄게요. 그러면 당스럽잖아요.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준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좀 뭐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 이래서 뭐냐면 높이도 좀 완화시켜주고 좀 건폐율 옆으로 가는 거 완화시켜주고 좀 올라가는 거 용적률도 완화시켜줄게. 너희들 했으니까 그럼 감사하죠. 이렇게 하는 것이고. 무슨 아세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하얀 박스가 나오는데 가, 나, 다만 체크하면 돼요. 하얀 박스에 나오는 가, 나, 다. 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은 24회, 27회 두 번 나왔어요.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은 24회 때 한 번 나왔고 완화할 수 있는 높이는 29회 때 나왔어요. 다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 문제도 나중에 별도로 제가 한번 촬영을 해놓을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일단은 기억을 해주세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이 부분은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할증이란 거 아세요? 할증이란 거 아시죠? 공사하는데 100장이 뭐 100개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뭐 누가 가져가고 막 이렇게 파손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주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0.5를 하면 줄어든 거죠. 0.5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야 돼요? 1.5를 하죠. 아시죠? 원래는 이게 이거잖아요. 원래 100에다가 플러스 100 곱하기 0.5를 한 거죠. 그래서 이 100하고 공통인수 앞으로 빼내면 1 플러스 0.5 남으니까 1 플러스 0.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에 1이라는 값이 있고 여기다가 플러스 조금 더 해야 할증이 되는 거죠. 완화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해당 여기 나오는 것도 해당 건폐율이든 용적률이든 어떻든 원래 그 땅에 해당 건폐율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이거를 조금 완화시켜 주겠다고. 왜? 기부 체납했으니까. 무사해요? 학교 건물 지어서 주겠다 하니까. 그럼 여기다가 뭐 해야 되냐면 일단은 뭐 들어가야 돼요? 1 플러스가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원래 짓고자 하는 공사하고자 하는 그 땅 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대지 면적. 있겠죠? 그 면적 중에서 내가 기부한 면적 있죠? 기부한 면적. 공공시설로 기부한 면적. 됐나요? 그 비율만큼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이 더하는 거예요. 조금만 할수록 적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그걸 더한 값으로 해라. 이게 끝이에요. 이게 해당 건폐율 얼마 주어지고 기부한 면적 얼마 주어지고 대지 면적 얼마 주고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이게 해당 건축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뭐도 해당되냐면 밑에 나오는 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있죠. 높이도 여기 해당돼요. 제한되는 높이. 제한되는 높이도 이거하고 똑같아요. 식이. 제한되는 높이도 똑같아요. 식이. 됐나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안기장이 정리는 돼 있으니까. 예. 그런데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부분 있죠. 용적률. 용적률은 좀 틀려요. 보세요. 해당 용적률은 해당되는 용적률 곱하기가 아니고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더하기에 1.5 곱하기 그 다음 뭐라고 돼 있냐면 순대지 면적 그 다음에 윗부분에는 뭐가 되냐면 나와 있는 거 쭉 보시면 부지 면적에다가 부지에 해당되는 용적률 이렇게 돼요. 기부한 면적 그리고 기부할 면적의 용적률. 뭐 복잡하죠? 복잡하죠? 이게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쓰면 이런 거예요.
해당 용적률에다가 플러스 1.5 곱하기 순대지는 뭐냐면 전체 대지에서 기부한 면적을 뺀 거. 그 면적분에 기부한 면적에다가 이 기부한 면적에 해당되는 용적률 있죠. 그걸 곱한 값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힘들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해당 용적률과 기부해야 될 면적의 용적률은 거의 어때요? 아니, 그 해당 용적률에다가 기부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거의 같을 수밖에 없죠. 이게 같은 땅이니까. 이거 두 개는 같아요. 그러면 같은 부분을 앞으로 빼낼게요. 같은 부분을 앞으로 빼내면 해당 용적률 되는 거 맞죠? 그리고 곱하기 여기 뭐 남아요? 1 플러스 됐나요? 그리고 여기에 밑에 뭐 남아요? 순, 대지, 면적, 분해 여기 뭐 남아요? 1.5하고 기부한 면적 보세요. 이거하고 패턴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이게 외우기 편하다고. 책에 있는 대로, 원칙대로 이게 법상에 있는 건데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이거하고 패턴을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게 좋다고요. 그래야 안 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아예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당 용적률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대신에 이거는 전체 대지 면적이 아니고 기부 면적을 뺀 대지 면적 분의 기부 면적에다가 1.5 곱한 값 대신에 용적률이가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1.5를 좀 더 해주는 거예요. 면적에서. 이렇게 해준 값. 됐죠? 왜냐하면 용적률은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땅으로 넓히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그래서 땅으로 넓힐 때는 이렇게만 하면 되지만 위로 올라가는 거는 그것에 대한 1.5배수만큼 더 해주는 값을 해줘야 돼요. 비율을.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밑에도 면적, 기부 면적, 면적. 근데 여기는 순대지 면적 대신에 여기다 1.5를 곱한 값. 그러니까 패턴이 똑같잖아요. 그럼 외우기 편하다고. 이거보다 훨씬 편하잖아요. 외우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라 그 얘기예요. 됐나요? 거의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높이를 완화해 주더라도 넘겨보시면 118페이지 보세요. 118페이지에 위에 동그라미 10번 보세요. 동그라미 10번. 가운데 동그라미 10번 나오나요? 제1항 내지 나오는데 제1항은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거 있죠? 그 부분에서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당해 용도 지역 또는 용도 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몇 프로? 150% 그리고 용적률은 200%를 각각 초과.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해서 완화시켜 주더라도 이 값을 넘었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계산 문제가 안 나오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계산 문제가 나오면 계산 문제가 나오고 계산 문제 안 나오면 얼마를 넘어서지 못하냐면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뭐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도시지역 외지역도 똑같아요. 외우기 편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도시지역 외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건폐율 완화 조건 나오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15회, 29회 두 번 나왔거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있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당해 용도 지역 또는 개발 진흥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이 얼마? 150%. 용적률에 얼마? 200%. 똑같잖아, 이게. 그죠? 되죠? 그리고 앞으로 넘어오셔서 117페이지. 동그라미 6번 보세요. 동그라미 6번. 나머지 안 보셔도 돼요. 동그라미 6번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다음에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몇 프로까지?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100% 동그라미 하세요. 26회, 28이 두 번 나왔어요. 첫 번째,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한옥마을을 보존한다는 얘기는 거의 뭐냐면 차 없이 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차 없는 거리를 뭐하고자 하는 경우, 조성하는 경우. 이 두 가지일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 지정 목적이 1번, 2번인 경우가 되면은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넘겨서
118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8번. 29회 시험에 나왔어요.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에 따라 제한된, 쉽게 설명해서 아까 여러분들 건폐율은 몇 프로? 150%. 용적률은 그 기존의 용적률의 200%를 각각 초과할 수 없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남은 게 높이였죠. 높이는 얼마? 120% 이내에서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고. 그럼 세 가지가 다 나왔잖아 지금. 그런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도시 외 지역도 똑같았죠. 그런데 이 높이는 도시 외 지역에는 완화 조건이 없어요. 도시 외 지역은. 그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29번 앞에다가 도시 외 지역에서는 X 없다는 거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맨 위에 동그라미 8번에다가 이거는 도시 지역에만 있는 거고 도시 외 지역에는 없다는 거. 도시 외 지역에는 높이에 대한 완화 제한이 없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면 밑에 보시면 2번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 계획 중에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29회 때 나왔는데 동그라미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물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구단위 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물의 용도나 종류나 규모 등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어요.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는. 그런데 다만 어디에서는? 개발진흥지구, 물론 계획관리지역에서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요.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만 체크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에는 건물 하면 안 된다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아요. 그렇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119페이지는 안 보셔도 돼요. 그렇게 하면 지구단위 계획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암기장 부분 한번 보시죠. 암기장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구단위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 됐죠? 그럼 뭘 통해서 결정하죠?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 맞죠? 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은 누가? 국장이 정한다는 거.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에 지정 변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누가? 군수가 직접 지정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에 수립 변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도 해당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리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전부 다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구역 이것들은 뭐 했을 때? 해제되는 구역. 그리고 무슨 지역에서 뭐로? 녹지지역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구역.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계획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하는 지역. 그리고 도시지역 내 주거, 공업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 뭐냐? 몇 개? 3개 이상의 노선이 어디에? 1km 이내에 위치한 것. 이 지역은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필수죠. 친구 누구? 정택이. 정택이는 몇 년? 10년이 지난 친구예요. 그러니까 필수 친구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뭐 할 때 녹지를 뭐로? 주, 공, 상으로 변경하는데 시공하는데 얼마 든다고요? 30만 원. 30만 원 내려요. 진짜 찐 친구죠. 필수 친구예요. 그렇죠?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필수 조건.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으며 도시지역 외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계획관리 지역에 위치한 주거개발지구, 주거개발은 계획관리,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지구는 당연히 계획관리 들어가야 되고 또 생산관리, 그리고 농림, 그리고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 지역의 행위장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도시지역 아닌 경우일 때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세분화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건축물의 배치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거, 환경, 경관, 보행 안정 등을 고려한 뭐죠? 교통 처리 계획. 이게 되고 반드시 포함될 사항이 있었죠. 집안, 기반시설, 그리고 건물의 용도 제한, 그리고 건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거 1+1이었죠. 그죠? 용도 제한 나오고 건폐율 나오면 용적률, 높이 1+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도시지역 내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기준 완화 적용에는 대지의 분할 제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기준 완화 적용이 건폐율하고 뭐가 있었어요?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근데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는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적용되는 건폐율에다가 뭐다죠? 1 플러스 부지 제공에다가 대지 면적 나누면 되죠. 그리고 완화할 수 있는 높이는 건축법에 따라 제한된 높이에다가 뭐죠? 1 플러스 그 부지에다가 원래 대지 면적. 됐나요? 그리고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은 해당 용도 지역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대신에 부지 제공되는 면적 얼마 곱하면 돼요? 1.5만 곱하면 돼요. 그리고 부지 제공을 제외한 대지 면적 나누면 돼요. 다 정리해놨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적었더니까. 이것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고 용도 지역 또는 용도 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요 200%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는 거.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 내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 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으로 몇 퍼센트? 그렇죠.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고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법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 높이 얼마? 120% 이내에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 계획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똑같아요. 얼마? 150%. 용적률은 200% 이렇게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의 건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죠. 있는데 다만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이 부분이 되는 거지 계획관리 부분일 때는 이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럴 경우에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구단위 계획 부분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외워야 될 내용은 솔직히 한 6가지 정도밖에 없는데 내용 부분이 설명 부분이 조금 많아서 그래요.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개발행위 허가 부분 있죠. 개발행위 허가 부분을 먼저 안 들어가고 8장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부터 먼저 할 거예요. 뭐냐면 공적 사업부터 먼저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적 사업에 뭐가 나와요? 기반시설 설치하고 나오잖아요. 그걸 먼저 설명하고 사적 개발인 7장을 설명하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저 혼자서 이제 촬영해서 뒷부분 8장 부분 있죠? 이거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얼추 국토계획법은 거의 마무리가 돼요. 이제. 그럼 이제 뭐 들어가냐면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이제 그 내용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된다. 여기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제가 마무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해요. 뒤에 또 있는데 동상 보시면 뒤에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마치고.